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와 계속되는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성희롱과 차별이 있었다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말실수로 고령 논란에 직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81번째 생일을 맞은 오늘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다른 가수와 혼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에 연방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16차례 리콜한 것에 대해서 리콜 절차가 옳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공화당 주지사들 중 7번째인데 비중이 큽니다. 캔자스주의 로저 마셜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원 12명, 하원 70여 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 일환으로 정리해고와 고위 경영진 교체를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난소암으로 숨진 38살 여성의 유언으로 일주일 만에 45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의료비 빚을 갚아주는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 CEO직에서 전격 해임됐던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것이라고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네 번째로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로즐린 여사가 19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조지아 센트럴 대학이 태권도 학과를 개설하고 첫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애틀란타의 김문성 시인이 생애 2번째 시집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 새 로컬 한인사회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와 계속되는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서 바우저 시장은 2023년 첫 9개월 동안 강도 혐의로 체포된 청소년이 2022년 전체보다 10% 증가한 458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범죄의 충격적인 증가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범죄로는 살인,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폭행, 차량 탈취 등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발생한 모든 차량 탈취 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1건이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또한 2023년 첫 9개월 동안 97명의 청소년이 총에 맞았고 그중 15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바우저 시장은 보호소, 단체 거주지, 감독시설에 대한 배치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정신과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특히 시장은 이번 긴급 명령을 통해서 청소년이 특정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워싱턴 DC 고등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심리전, 구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재범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실은 또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이 작년에 213명에서 46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타닐은 2022년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의 96%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수치가 98%로 증가해 거의 모든 오피오이드 사망이 펜타닐과 그 유사 물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실은 데이터 공유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오피오이드 관련 치명적 및 비치명적 과다 복용 의심 사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강화되고 신속한 데이터 공유를 발표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늘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에서 성희롱과 차별이 있었다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이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이 기관 내 성희롱 및 차별 문화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폭로한 이후 보건의료 및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위원장인 리사 맥클레인 의원과 앤디 빅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룬버그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FDIC 내의 성희롱과 차별이 만연한 문화와 그러한 혐의에 대한 보고 및 효과적인 대응을 장려하는 내부 절차의 부족을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2023년까지 총 5개의 은행이 파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FDIC는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공황을 억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여러 은행 실패에 이어 FDIC의 괴롭힘을 용인하는 문화에 대한 주장은 귀 기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썼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FDIC에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FDIC 직원의 적대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모든 보고 또는 조사에 대한 정보를 12월 4일까지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과 그러한 혐의로 재배치된 개인 목록 등도 요구했습니다. 잦은 말실수로 고령 논란에 직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81번째 생일을 맞은 오늘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다른 가수와 혼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앞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년 진행하는 칠면조 사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그는 칠면조가 백악관의 사면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르네상스 투어나 브리트니의 투어 티켓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녀는 지금 브라질에 내려가 있다. 지금 브라질은 따뜻한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브라질에서 공연한 테일러 스위프트를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인기가 많았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르네상스는 비욘세의 투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이 생일이라면서 60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칠면조 사면 행사가 올해로 76주년을 맞았다면서 내가 첫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에 대해 거짓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젊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면 행사는 1947년 해리 트루만 당시 대통령이 칠면조 협회에서 칠면조를 선물로 받은 데 유래됐는데 당시에는 칠면조를 식사용으로 받았지만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계속 살게 두자며 칠면조를 사면한 이후 백악관에서 칠면조를 받은 뒤 어린이 농장에 풀어주는 게 관례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 액 누출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에 대해 연방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지난 17일부로 현대차와 기아의 수년간의 리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의 리콜 결정 시기가 적절했는지 또 보고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 질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각의 리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실시한 리콜은 2016년부터 총 16차례에 달합니다. 대상 차량은 총 638만 3,145대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 산하 결함조사국은 8건의 현대차 미국 법인 및 8건의 기아 미국 법인 부품 573 리콜 보고서를 접수했다면서 만도 아메리카가 공급한 ABS 모듈 또는 유압전자 제어 장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액 누출에 따른 합선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주행 중일 때 엔진 부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대차와 기아는 리콜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리콜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주차하고 구조물을 멀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찬을 베푸는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멕시코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에딘버그에서 트럼프를 보려고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우리는 국경을 지켜줄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도널드 J. 트럼프를 우리의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어제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오늘 나는 론스타 작전에 파견된 텍사스주 방위군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장병들에게 추수감사절 점심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함께 국경 수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이들 영웅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X 게시물에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는 국경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한 확실한 선택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 주지사 26명 중 최소 7명이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달 초 세 번째 공화당 대선 토론회가 열렸던 날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대선 출마를 거부한 3선 주지사입니다. 그의 전임자 릭 페리와 조지 W. 부시가 모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에봇의 트럼프 지지 선언은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날 에봇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보호작전에 투입된 240명 이상의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추수감사절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불법 월경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인 국경 순찰 시스템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텍사스가 받아온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에봇 주지사에게 텍사스에서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소셜에 장병들이 자신을 환대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에봇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오찬을 베풀기 전에 불법 이민의 홍수, 펜타닐과 같은 치명적인 약물,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쏟아져 들어오는 위험한 무기를 막기 위해 텍사스가 출범시킨 론스타 작전 차량과 국경 보안 자산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캔사스주의 로저 마샬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퍽스뉴스 디지털에 따르면 마샬 의원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 집무실에 발을 디딘 날부터 백악관은 그린 뉴딜 어젠다와 전기자동차 의무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 농업과 에너지 독립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 바이든은 국경을 개방하고 카르텔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거의 1,000만 명의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도록 허용하고 또 치명적인 펜타닐이 우리 지역 사회에 쏟아지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 주권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이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 수가 기록적으로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샬은 또한 바이든이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를 포기하고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샬은 트럼프가 캔자스 농부와 목장주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마샬의 지지 선언으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원 의원은 최소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70명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 일환으로 정리해고와 고위 경영진 교체를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감원은 수천 명의 직원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임원들이 이메일을 통해 고위 경영진의 변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월요일 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직원들이 은행에서 보직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시티은행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개혁의 일환으로 관리 계층을 13단계에서 8단계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티는 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개의 최고 리더십 계층에서 기능적 역할을 15% 줄이고 60개의 위원회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난소암으로 숨진 38세 여성의 유언으로 일주일 만에 기부금이 쇄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12일 숨진 케이시 맥킨타이어로 2019년부터 암 치료를 받았지만 병마를 이기지 못해 남편과 어린 딸을 남긴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별세한 지 이틀 뒤인 14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라온 내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병마와 싸우던 기간 다른 환자와 가족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료비 때문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을 지켜봐왔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인은 제 삶을 빛내기 위해 저는 다른 의료 부채를 매입해 이를 없애도록 해놨다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자선운동, 립 메디컬 대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2014년 출범한 의료 부채 탕감 운동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빈곤층 가족의 의료 부채를 매입해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고인이 개설한 립 메디컬 넷 기부 계정에 기부된 금액은 20일 현재 45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기부금 1달러로 의료 부채를 매입하면 대략 100배에 달하는 100달러가 탕감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남편인 앤드루 그레고리는 케이시의 훌륭하고 행복한 삶이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답다고 덧붙였습니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 CEO직에서 전격 해임된 샘 올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것이라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오늘 밝혔습니다. 나델라 CEO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올트만 전 CEO와 올트만 해임 후 회사를 떠난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럭먼이 MS에 합류해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델라는 이들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델라의 발표에 대해 샘 올트먼은 X에서 임무는 계속된다고 답했고 브럭먼은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며 그것은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월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2% 상승했습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 AI에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네 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는 19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음반 락스타가 이 차트 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이로써 지난해 오디너리와 맥시던트, 올해 5스타에 이어서 네 번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4회 이상 1위를 기록한 K-팝 그룹은 이들 외에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절린 여사가 19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센터는 성명에서 정신건강, 간병, 여성 권리의 열정적인 옹호자였던 로절린 전 영부인이 19일 오후 2시 10분에 플라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며 그녀는 가족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치매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부터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간 지 이틀 만입니다. 피부암을 알아온 남편인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 2월부터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서 1927년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카터 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고인은 1977년에서 1981년 영부인 때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조지아 센트럴 대학이 태권도 학과를 개설하고 첫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애틀란타의 김문성 시인이 생애 2번째 시집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고 에모리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아마추어 마라토너이기도 한 김태영 박사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지난 주말 새 로컬 한인사회 소식을 홍성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태권도 학과를 승인받은 조지아 센트럴 대학이 지난 토요일 태권도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연방교육국과 고등교육국의 인준을 받은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는 스포츠과학대학을 새롭게 인가받고 태권도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김창환 총장은 전국에서 33명의 태권도 사범들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대학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태권도 대학을 설립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이 한 33분 정도 이번에 입학을 하시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시작인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태권도 대학을 통해서 더 활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학교로 처음 문을 열었던 조지아 센트럴 대학은 이날 입학 감사 예배를 갖고 태권도 학과가 향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연결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 연맹 그리고 세계 프로 태권도 본부 연맹과 MOU를 맺고 태권도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이동섭 국기원 원장과 김운용 스포츠위원회의 최재천 위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대훈 전 국가대표 선수, 멕시코 올림픽팀의 박상원 사범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문성 시인의 새로운 시집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출판 기념회가 지난 토요일 오후 존스크릭 한인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 시인은 지난 2018년 첫 시집 트윈 레이크스를 발표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는 일부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2부로 시인과 하객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를 읽을 때 시의 구절구절이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객들의 첫 질문은 왜 하필 시집의 제목을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로 정했는가였습니다. 김 시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걸 하도 많이 받아요. 삭제된 메시지라는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봅니다. 그 볼 때마다 묘해요, 기분이. 그 자체가 침묵은 아닌데 그게 침묵하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잡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거기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만주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시인은 1997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했고 애틀란타로 이주한 이후 애틀란타 문인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를 맡기도 했던 아마추어 마라토너이자 시인인 에모리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태영 박사가 자신의 마라톤 인생을 담은 자서전적 문집 마라톤 은인들 그리고 나의 천사들을 출간했습니다.
소아암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김 교수는 애틀란타에 정착한 이후 48살의 나이에 마라톤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은퇴한 뒤에도 마라톤을 계속해 73세의 나이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고 마라톤을 통해 소아암 환자를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오는 12월 2일 토요일 낮 12시 둘루스 소재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열립니다. 노숙자 봉사단체 미션 아가페는 지난 토요일 오전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레리 존슨과 함께 사우스 디캡 몰 주차장에서 카운티 주민들에게 터키와 각종 선물 그리고 한인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사랑의 점퍼 150장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점퍼 나눔 활동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백규 회장과 박남곤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요일 조중식 호프웰 인터내셔널 회장은 미션 아가페 측에 1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미션 아가페는 목요일인 23일에는 호세아 헬프와 함께 추수감사절 음식 봉사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3일 오후 4시에는 사랑의 점퍼 모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0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